안녕하세요. 재난안전지도사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미래에 갖게 될 다양한 직업 중에 재난안전지도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지도사는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로서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과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안전교육이 필요한 아동이나 어린이, 청소년,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교육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안전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교육 일정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고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로 필기시험을 보고 2차는 모의 강의와 실기시험을 거쳐 재난안전지도사가 됩니다. 재난안전지도사가 하는 중요한 부분은 안전교육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예방교육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안전상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상자들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혹은 학교에서는 보건실로 혹은 119가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상자가 119나 전문 의료인을 만날 때까지 짧게는 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부상자들은 살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고 불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게끔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응급처치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부상의 상태로는 상처는 보호막 손상으로 감염과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드레싱으로 상처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소독된 드레싱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을 해줍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화상은 화기 제거를 위해서 물에 담그어 줍니다. 그런데 10분 이상은 담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은 담그지 않습니다. 골절은 우리 일반인들은 뼈 손상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골절로 판단하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만약에 팔이라고 하면 팔의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변형이 있었을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보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발견을 했을 때는 일단 어깨를 톡톡 건드리면서 목소리는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압박 위치는 흉골 중앙 2분의 1 지점을 세게 압박을 해줍니다. 119가 올 때까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이물질이 걸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우선 기침, 호흡, 말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본인이 뱉어낼 수 있게끔 기침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호흡이나 말이나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이물질을 뱉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임리법을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지도사가 하는 일, 되는 방법, 전망,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지도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난안전지도사 김영희입니다. 네. 재난안전지도사
김영희 선생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재난안전지도사 강의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쉽게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요즘은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고들로 인해서 부상자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119 신고예요. 그 119 신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119가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부상자에게 주는 도움을 말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재난안전지도사의 길로 어떻게 하다가 들어서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지도사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모르다가 집에서 우연한 기회에 집에 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동기도 일이 벌어져야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역시 아버지가 목장을 하시다가 소에 바치는 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현장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 이런 직업이 있어서 저도 이 길로 우연한 기회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혹시 재난안전지도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응급 상황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있죠. 네. 제가 등산을 주말마다 거의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사는 지역이 양주다 보니까 양주시청 뒤에 보면 불곡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불곡산 정상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바위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제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요? 예.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줬습니다. 거기는 길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돌아오세요 라는 말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괜찮다고 이쪽으로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지면서 바위 위에서 떨어진 사고였습니다. 네. 저희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 위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다 물어봐야 돼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굴 부분을 바위에 많이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방에는 드레싱이나 붕대들이 있었습니다. 네.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타인에 대한 그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있어서 마침 가져가서 피가 나서 압박을 해주고 상처를 보호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렸어요. 나중에 병원으로 119가 인게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긴 했습니다. 네. 산이다 보니까 네.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구조요원들이 그 목적지까지 올라오는 동안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신고할 때도 등산도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뭐 도로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산이나 뭐 둘레길 이런 데는 국가지점번호라고 그래서 그런 표시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시가 있을 때는 다 못 외워요, 솔직히. 네. 그 숫자가 문자와 숫자를 합해서 10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가지는 않죠. 일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고 네. 지나갔었어요. 근데 마침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부근에서 부상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국가지점번호를 정확하게 119에 읽어줘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119가 그나마 그래도 빨리 도착해서 병원에 빨리 인계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정말 잘해주면 병원에 도착하면요 치료도 쉬워요. 그렇군요. 회복도 빠르고. 네. 근데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잘못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도 길게 해야 되고 다친 사람은 많이 아파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제 재난안전지도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재난안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심입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 예전에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을 이제는 관심 있게 보면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관심이에요. 재난안전지도사도 관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재난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청소년 분들도 되게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